오늘 이거 다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번 월요일날 요거 월요일이 아니죠.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이거 하고 월요일날 하고 내 목표는 다음 주까지 일단 시그마까지 끝내는 게 목표예요. 기본적인 개념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또 한 남은 2, 3주는 또 반복해야 되니까. 알겠지? 자, 보겠습니다. 그 마플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책 갖고 다니면은 그게 뭐 차근차근 나가기는 좋은데 지금 좀 단기간에 좀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필수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야 돼서 제가 프린트로 드릴 거고요. 거기 1페이지부터 보세요. 일반항부터. 자, 이제 펜 드시고 갑니다. 수열의 일반항이 뭐라고 나오냐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형광펜 드시고 형광펜이나 색깔펜 드시고 밑줄 칠게요. 자,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동그라미 1번에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에서, 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이때 제 n항 n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면 밑줄 n에 1, 2, 3 땡땡땡을 차례로 대입해서 우리가 수열의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바로 갑니다. 여기서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제 n항을 우리는 그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한다. 일반항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러면 수열이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항을 찾는 게 중요한데, 요 일반항이라는 것이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수열의 규칙성을 식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일반항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얘는 어떤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일반항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냐면 밑에 동그라미 2번인데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자, 그냥 단순한 문제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함수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함수로도 볼 수가 있냐면 읽어볼게. 수열 A에는 자연수 1, 2, 3 땡땡땡에서 n까지에 대해서 수열의 각항 A1, A2, A3, A4 땡땡땡 AN까지를 차례로 대응시킨 거다. 따라서 잘 봐.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 밑줄,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 그 다음에 실수 전체의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쌤이 수열의 일반항을 제목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라고 써놨단 말이야. 자, 여기 봐. 어떤 AN이라는 식을요 2N이라고 주고 괄호치고 이렇게 써놨어요. n이 1, 2, 3, 4 땡땡땡땡 요렇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면 n에다가 1을 먼저 대입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2라는 숫자가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4라는 숫자가 나오고 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8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 3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 4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 5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그림을 바꿔서 그려보면 마치 함수 그림처럼 그리면 얘가 1이고 2고 3이고 4고 5인데 여기에서 갔을 때, 자, y라는 함수가 대응이 되는 것이 2, 4, 6, 8, 10이다 이렇게 써지고 요 각각이 이렇게 이렇게 대응이 되는 관계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x값 하나에 대해서 대응되는 y값들이 각각 하나씩 생기니까 요거를 뭘로 볼 수가 있냐면 함수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말이. 되니?
그러니까 함수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잘 봐. 그냥 숫자를 대입했을 때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대응이 되면 우리가 그런 관계를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수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오고 2를 대입했을 때 4가 나오고 3을 대입했을 때 6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지? 그러면 그거에 각각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관계들, 그 관계들을 정리하면 함수랑 똑같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요 정도까지 값만 잡아놓으면 돼. 그 다음에 잘 봐.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들어야지. 왜 n이라는 것에선 자연수밖에 들어갈 수가 없냐? 필기하세요. n은 뭐라서 그래요? 순서를 나타내는 문자라서 그래요.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나타내기 때문에 n이라는 값이. 그러면 니네가 생각하기에 잘 봐. 마이너스 2번째, 마이너스 4번째 이런 거는 생기냐 안 생기니? 생길 수가 없죠. 2분의 1번째, 2분의 3번째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에서 n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숫자를 배열을 했는데 몇 번째에 있는지를 표시하는 기호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받아들이기가 편해지죠. 순서를 나타내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요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고, 자, 세 번째 보세요. 자, 세 번째 보시면 3번에 갑니다. 첫째, AN을 구하는 방법의 첫째는 원칙은 밑줄 숫자를 대입하고 나열해서 규칙성을 찾는 게 원칙이야, 원래. 근데 둘째, 일정한 패턴이 정해진 수열, 즉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맨날 똑같은 규칙성을 갖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면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일일이 1부터 대입해서 나열시킬 필요 없이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어서 공부를 해보자 라는 거야. 그거의 대표적인 게 거기 써져 있죠? 등차랑 등비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등차랑 등비가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자, 다음에 셋째 갑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규칙성, 즉 등차와 등비를 제외한 규칙성 외에 다소 특이한 규칙성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일단 대입해서 규칙성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이걸 귀찮아하면 안 돼. 근데 셋째에다가 써놔. 그게 뭐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다루는 내용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등차랑 등비랑 그 외 나머지라고 여러분들은 수열을 구분하시면 돼. 쉽게.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내용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등차 본격적인 내용 하겠습니다. 준성아, 제목 읽어봐라. 그렇죠. 일정한 숫자를 더해가는 수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일정한 숫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하시다가 수열로 넘어오면 수열이 훨씬 쉬워요. 받아들이기는. 막 사인, 코사인, 뭐 탄젠트 이런 거 다루다가 수열 들어오면 결국은 숫자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니네가 받아들이기가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잘 봐. 핵심 포인트가 뭐냐? 등차의 핵심 포인트는 일정한 숫자를 더한다야. 자, 일정한 숫자를 더한다가 핵심입니다. 그런 다음에 일정한 숫자에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그죠? 갈게요. 일정한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하냐면 공차라고 부를 거고 앞으로 알파벳 기호 D를 이용해서 표현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하나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수열이죠. 1이고요, 4고요, 7이고요, 10이고요, 13이고요. 요렇게 와요. 됐니? 이거는 프린트 하나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넘어가는 게 플러스 3이고 여기에서 넘어가는 게 플러스 3이고 여기에서 넘어가는 게 플러스 3이고 여기에서 넘어가는 게 플러스 3이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3이라는 숫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공차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이런 수열을 우리는 무슨 수열이라고 하겠다? 등차 수열이라고 하겠다.
여기까지 정리됐나? 오케이. 교재 보겠습니다. 잘 봐. 등차 수열의 기본 개념은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을 우리는 등차라고 하고 더하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뭐 내용 나머지 건 읽어보면 되는데 자, 맨 밑에 2번을 보시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유도라고 해서 나와 있죠. 거기 별표 하나 치세요. 잘 봐.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라는 걸 이제 배울 건데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일정한 패턴이 정해져 있는 애들은 그냥 우리가 숫자를 1부터 대입하지 않고 공식으로 바꿔서 공부한다고 그랬잖아. 그거를 공부해 볼 건데 잘 봐. 자, 거기 박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항이 4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자, 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유도를 해줄 거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렇게 써볼게요. 초항이 4야. 그치? 초항이 4야. 두 번째 항은 4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네. 3을 더하니까. 세 번째 항은 4 더하기 3 더하기 3을 한 거야. 그죠? 여기서 한 칸 3, 여기서 한 칸 3.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 보면 AN이라는 것을 구하는데 첫 번째 항은 4고 뒤에 3이 이렇게 계속 더해져서 몇 개인가가 더해졌을 거예요. 자, 규칙성 찾겠습니다. 보십시오. 1일 때 아무것도 없고 2일 때 1개 있고 3일 때 2개 있어요. 그러면 n일 때는 몇 개? n-1개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1일 때 빵개, 2일 때 1개, 3일 때 2개, n일 때 n-1개. 그럼 얘를 좀 예쁘게 줄여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4 더하기 3 괄호 n-1. 이게 뭐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 됐습니까? 자, 근데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뭐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축차 대입법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교재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뭐 용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용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요걸 쉽게 이해하면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게 여기선 별로 안 중요하거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등차에선 안 중요한데 요거는 나중에 어디 가서 많이 볼 거냐면 뒤쪽에 점화식에서 좀 많이 다룰 거야. 그래서 점화식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건데 자, 어떤 건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잘 봐.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두 번째 항부터 쓸 거예요. 저는 두 번째 항부터 쓸 건데 거기 교재에 적어 놓은 것처럼 초항이 4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초항에다가 얼마를 더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3을 더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그지? 그리고 이게 뭐에 해당이 돼요? 얘가 공차죠. 됐나요? 그럼 잘 봐. 요 다음 거는 두 번째 항에다가 3을 더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요 다음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3을 더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요 다음 항은 네 번째 항에다가 3을 더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 n번째 항은 그 바로 앞에 항인 n-1에다가 얼마를 더했다? 3을 더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 여기까지 됐나? 그런 다음에 잘 봐. 이렇게 써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쪽 싹 더할 거고 이쪽 싹 더할 건데 잘 봐. 왼쪽 오른쪽을 비교하면 여기도 A2가 있고 여기도 A2가 있어. 그러면은 싹 더하고 싹 더하는데 왼쪽에 똑같은 게 오른쪽에도 있죠. 그러면 지워지죠. 넘기면.
그럼 규칙성이 어떻게 되냐?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누가 남냐? 좌변에 AN이라는 것만 남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변에 뭐가 남날 보면 잘 봐. A1은 그대로 있고 이만큼 더한 게 남아. 그럼 얘를 정리를 해보면 왼쪽에는 AN이 남고 여기 초항이 그대로 내려와서 첫 번째 항이 이렇게 써지고 더하기 33333 써지는데 몇 개인지 세보면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가서 어디까지? n-1까지 됐습니까? 그럼 3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n-1개가 있네요. 따라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3의 n-1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요런 식의 규칙성을 갖는구나 라는 거 기억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테크닉이 나중에 여기 가서 많이 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케이?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의 결론 넘겨. 어디 보시냐면 4페이지 보세요. 한 페이지 넘겨봐. 문제 풀기 전에. 자, 4페이지를 보시면 갑니다. 거기에서 바로 1번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별표 5개 치십시오.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면 큰일 나요. 자, 그래서의 결론이 뭐냐? 어떤 수열이 등차래요. 자, 어떤 수열이 등차면 초항을 보통 A1이라고 많이 쓰고 첫 번째 항 A1이라고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우리가 첫 번째 항에다가 n-1 곱하기 공차를 한 것과 같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보고 아,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볼게요. 분석. 자, n이라는 게 순서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몇 번째 항인지. 그럼 만약에 10번째 항 구하라 그러면 10 대입하고 7번째 항 구하라 그러면 7 대입하고 6번째 항 구하라 그러면 6 대입하면 된다는 뜻이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에서 초항 줄 거고 공차 주겠죠? 아니면 내가 이걸 구해야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반항을 알아내는 방법은 뭐랑 뭐를 알아야 되냐면 초항과 공차를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됐니? 초항과 공차를 알아야 돼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 이거랑 이거 구하라고 나와요. 알겠어? 그건 이따 유형 정리하면서 정리를 할 거고. 자, 다시 앞으로 와서 3페이지 봐봐. 문제 풀겠습니다. 이제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1번을 보시면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어. A1-A2, A3-A4 더하기 땡땡땡 가서 맨 끝에 A99-A100이다 라고까지 써져 있고 요게 250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기 잘 하시고 내가 문제를 어떻게 푸나를 좀 잘 봐봐. 그러고 연습을 해봐. 알겠니? 집중해라. 기말고사는 진도가 빠르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빨리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세요. 잘 봐. 2개씩 묶어. 자, 2개씩 묶으면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인데 원래는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한 거지. 그지? 그러면 얘에서 얘가 지금 A1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 그럼 잘 봐. 얘랑 원래 몇 개 차이가 나냐면 A2에서 A1을 빼면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공차만큼 차이가 나요.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요만큼을 이항한 거죠. 얘를.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공차만큼이 딱 남는단 말이야. 근데 지금 두 개의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두 개의 순서가 뒤바뀌었잖아. 그럼 뒤바뀌었다는 얘기는 부호를 마이너스를 곱해줬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 계산한 게 얼마가 나오냐면 요만큼이 마이너스 D라고 나와요. 됐나? 근데 잘 봐라. 얘도 계산해 볼게. 얘도 보면 세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은 공차가 몇 개가 차이가 나냐면 딱 하나 차이 나요. 딱 하나 차이나? 근데 순서가 바뀌었죠?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뺐잖아요? 그죠? 그럼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뺐을 때 그냥 플러스 공차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면은 뭐가 나오냐면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D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개씩 묶으면. 그러면 맨 마지막에 써진 얘도 얼마가 나올 거냐면 얘도 마이너스 D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1부터 100까지의 합이 있는데 전체가 50쌍이 되겠죠. 그죠? 그럼 전체가 50쌍이 되니까 이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50D 이게 250과 같고 따라서 D 값이 그냥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더라 라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자, 예제 2번 보시면 일반항 공식 이용해서 초항이랑 공차 구할 건데 A3이랑 A10이 있죠? 자, 요거 두 개 더 할게요. 자, 요거 두 개 더 하시면 두 번째 항이랑 10번째 항인데 얘를 표시를 어떻게 하냐? 초항에다가 공차 두 개 더하고 초항에다가 공차 9개 더한 애네. 됐니?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의 핵심은 뭐냐면 초항 A로 잡았어요. 이거와 공차 요거로 잡았는데 지금 미지수가 두 개란 말이야. 자, 이런 식의 문제 패턴에서는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은 몇 개가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해. 우리가 미지수 두 개에서 하나를 구하려면 식이 두 개가 필요해. 됐니? 따라서 이 미지수 두 개를 가지고 식을 두 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이 또 하나 뭐가 나왔냐면 A6이라는 게 나오고 A15라는 게 나왔죠. 갑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차를 5개 더한 거고 15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차를 14개 더한 거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요식과 요식이 각각 얼마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3이랑 10을 더했을 때가 63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 더했을 때가 103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두 개의 식을 정리했을 때 나오는 게 2a 플러스 11d라는 것이 63이고 그 다음에 밑에 거 정리하면 2a 플러스 19d라는 것이 103과 같습니다가 나와요. 연립했어요. 됐나요? 연립하셔서 정리하면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A가 뭐가 나오냐면 4가 나오고 D가 5가 나옵니다. 되니? 그럼 문제에서 27항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27항은 초항에다가 26 곱하기 공차 5개 더하면 되죠. 따라서 답은 134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오케이? 됐나요? 3번 해보세요. 3번 해봐. 자, 보겠습니다. 잘 봐. 얘는 키워드는 속어입니다. 지울 거예요. 모든 항을 다 더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지워져요. 일정하게 규칙성 있게 지워지는 건데 이게 뭐 나중에 얘기하면은 말은 망원급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급수라는 게 원래 합을 나타내거든요. 합을 나타내는 말을 이제 급수라고 하는데 그냥 들어. 망원이 망원경이에요. 망원경. 망원경 할 때 여러분들 망원경을 왜 써요? 망원경 언제 써요? 멀리 있는 걸 볼 때 쓰죠. 그죠? 멀리 있는 걸 볼 때 쓰죠. 그럼 얘 봐봐. 얘가 지금 왜 지워야 되는지를 보면 땡땡땡에 동그라미 치면 되거든. 거기 땡땡땡 있죠.
수열 문제 중에서요 땡땡땡 나오면은요 무조건 규칙성 찾아서 지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덧셈의 형태로 나와 있을 때는. 이거 일일이 언제 다 구합니까? 자, 그럼 얘는 지울 건데 어떻게 지우냐? 유리화합니다. 루트가 나오면 유리화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화를 어떻게 하냐? 잘 봐. 앞에 있는 거 그냥 하나만 가지고 샘플 갖고 해볼게. 얘가 루트 A1 더하기 루트 A2분의 1인데 요거를 내가 순서 바꿔서 2랑 1이라고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2랑 1이라고 써도 상관없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분자분모에다가 얘의 차를 곱해주면 되죠. 차를 곱해주면 제곱 빼기 제곱이 되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A2-A1분의 루트 A2- 루트 A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유리화한 거거든 분자분모에다가. 됐어? 근데 잘 봐라잉.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요. 바로 뒤에 항에서 바로 앞에 항을 빼요. 뭐만 남아? 공차만 남아요. 알겠니? 바로 뒤에 항에서 바로 앞에 항을 빼면 공차만 남아요. 여기서 했잖아요. 이거. 됐니? 그럼 문자가 얼마예요? 공차가. 문제에서 2라며.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1이구나. 이렇게 써지겠네? 근데 식 봐봐. 식을 봤더니 다 2, 3. 그 다음에는 3, 4겠죠? 안 써져 있어도. 그 다음은 4, 5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까지 가? 12, 13까지 가지. 그지? 다 몇 개씩 차이나? 공차가 하나씩 차이가 나요. 하나씩. 여러분들이 수열 문제를 풀 때는 잘 봐. 문제 패턴 자체는 똑같아. 패턴 자체는 똑같은데 거기서 나오는 규칙성이 얼마나 쉽냐 어렵냐가 문제 난이도를 결정을 한단 말이야. 알겠어? 여기서 못 쓰는 이론이 이걸 봤을 때 그냥 숫자의 감각을 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몇 칸 떨어져 있냐? 어떤 규칙성이 있냐? 어떤 패턴으로 숫자가 진행이 되냐? 그거에 따라서 쉬우면 쉽게 나오는 거고 그 패턴 찾는 게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인 거야. 별다른 개념이나 이론적인 게 들어가는 단원이 사실은 아니라고 여기는. 알겠어? 자,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얘도 이제 가볼게요.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게 한 칸씩 차이가 나니까 결국 예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싹 정리를 하면 2분의 1로 앞으로 묶습니다. 이게 다 2분의 1이 생기니까. 됐니? 다 2분의 1로 묶고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쓰면 A2- 루트 A2-A1 더하기 그 다음은 루트 A3- 루트 A2 더하기 더하기 땡땡땡 가서 맨 마지막에 루트 A13 마이너스 루트 A12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어떻게 지워지냐면 이렇게가 똑같죠.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져요. 앞에 하나가 남으면 제일 작은 거 하나가 남으면 뒤에도 무조건 제일 큰 거 하나가 남습니다. 그럼 바꿔서 생각해봐. 자, 여기 2개 남았어. 뒤에도 몇 개 남아야 돼? 2개 남아야 돼. 그런 문제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결론이 뭐가 나오냐? 정리하면 2분의 1 곱하기 남는 게 루트 A 여기가 13이 되고 마이너스 루트 A1이라고 나오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등차 수열이 초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3 집어넣어서 대입하고 1 집어넣어서 대입하면 끝이죠. 따라서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답이 2라고까지 나올 겁니다. 요게 25고 요게 1이라서 정리하세요. 넘기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질문하세요. 질문.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 하고 질문을 안 하면 니네 실력이 안 늘어요. 알겠어요? 질문해야 돼. 니네가 수업 듣다가 100% 이해하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잖아. 선생님 이 부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질문을 하세요. 적극적으로. 알겠죠?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딴소리 하지 마시고 모르는 거 바로바로 해결하세요. 자, 4페이지 갑니다. 4페이지에서 뭘 볼 거냐면 괄호 2번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거 별표 하나 치십시오. 자, 이제 일반항을 좀 분석을 해볼 텐데 잘 봐잉. 일반항은 초항 더하기 n-1 d라고 배웠거든.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볼게요. 첫 번째, 쌤이 얘를 전개해 볼게. 요식을 전개하면 an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얘 전개하시면 d 곱하기 n 더하기 a1 마이너스 d와 같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그럼 잘 봐. 해석한다 이제부터. 자, 이렇게 써진 식이 있죠. 우변 보세요. 우변에 n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얘만 변수입니다. 자, 이게 왜 변수냐면 n이라는 자리는 순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1부터 2, 3, 4, 5 차례대로 대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n이라는 게 변수가 돼요. 변하는 숫자예요. 얘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어요. 공차랑 첫째 항은 문제에서 정해지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공차가 2고 첫째 항이 1이래. 그럼 끝이잖아. 근데 얘는 1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었을 때, 3 집어넣었을 때 바뀌지. 그지? 그럼 잘 봐. 아까 했던 거 연장선상인데 얘가 바뀜으로 인해서 누가 바뀌냐면 얘가 바뀌어. 쌤 말 잘 들어봐. 얘가 바뀜으로 인해서 얘가 바뀐다고. 그래서 이게 정의역이야. 그리고 이게 치역이야. 함수야. 됐니? 그럼 어떤 함수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일단 기본식 자체가 n에 관한 1차식 형태가 나오고 n에 관한 1차식 형태가 나와서 얘는 무슨 함수꼴이라고 볼 수가 있냐면 1차 함수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해석이 이렇게 돼. 그러면 1차 함수기 때문에 함수로 봤을 때 정의역인데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그랬죠.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아니라 자연수가 됩니다. 그러면 정의역이 자연수라는 얘기는 내가 만약에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잘 봐. 니네가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함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게. 자, y는 x라고 했어요. y는 x라고 하면 이렇게 실선이 이어지죠. 그럼 얘는 정의역이 무조건 모든 실수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직선이 나와. 근데 수열은 잘 봐. 수열은 정의역이 무슨 수야? 자연수야. 따라서 얘는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만 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점만 찍혀요. 점만. 선을 잇지 않아요. 알겠니? 그래서 문제집 보다 보면 가끔 이런 문제 나와요.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어떤 등차 수열이라고 해놓고 이 수열의 그래프로 오른 것은 물어봤어.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선 그래프를 그린다. 그럼 틀린 거야. 알겠니? 1일 때만 값을 갖고 2일 때만 값을 갖고 3일 때만 값을 갖고 4일 때만 값을 갖기 때문에 점 그래프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잘 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등차 수열을, 자, 어떤 수열이 그냥 AN이라는 게 나왔는데 얘가 2n-3이다 라고 요렇게 주어졌다고 해볼게. 그럼 이거 갖고 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싹 다 정리를 할게요. 얘 첫 번째, 얘는 잘 봐잉, n이라는 게 어차피 수열에서 순서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 숫자의 얘를 보세요. 얘를 보면 1차 항의 개수는 뭐랑 똑같아요? 진호, 1차 항의 개수가 뭘까? 아, 2죠. 2인 건 알죠. 의미가 뭘까? 일 집어넣어봐. 1 집어넣어봐. 얼마야? 마이너스 1. 2 집어넣어봐. 1. 3 집어넣어봐. 3. 공차 얼마? 1차항의 개수 무조건 공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봐봐. 어떤 수열인지 말하지 않고 AN이 N에 관한 1차식이 나왔어. 그럼 이거를 보는 순간에 얘가 어떤 수열인지 몰라도 이 식을 보는 순간에 나는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일 거고 공차는 2인 등차 수열이겠구나, 바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식만 보고. 똑바로 앉아라. 다 똑바로 앉아. 허리 쫙 펴고. 얘들아, 니네가 알고 있는 거를 가지고 최대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다시 정리한다. 나중에 물어봤을 때 모르면 혼난다. 다시 잘 봐. 어떤 수열을 가지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n에 관한 1차식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게 뭘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연습. AN이 4인 플러스 1이야. 4인 플러스 1이면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네. 이렇게 간다고. 바로. 어떤 수열인지 안 줘요. 여러분들한테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모의고사 문제라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는. 그럼 식을 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따가 확인할 건데 SN이라는 거,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이렇게 써지거든. 2분의 n 곱하기 2a1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이게 공식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이게 공식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봐봐. 여기가 n이 1차가 있고 여기가 n이 또 하나가 있어. 두 개를 뭐해? 곱하지. 그지? 두 개를 곱해요. 얘는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됐습니까? 올해 6평에 나왔던 거 얘기해 줄까요? 올해 6평 28번에 나왔던 거 SN이요 4n제곱 마이너스 3n이래요. 그냥 어떤 수열의 합이 4n제곱 마이너스 3n이래요. 그럼 이거 보는 순간 니네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아, 등차 수열이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뭘 좀 알고 하라고. 알고. 알겠습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일반항 특징 잘 봐. 읽어보겠습니다. AN이라는 것이 라지 AN 플러스 B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밑줄 쳐라. N에 대한 1차식입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무조건 N에 대한 1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 자체가. 그리고 1차항의 개수가 뭐냐면 그 밑에 줄에 1차항의 개수가 등차 수열의 공차입니다. 밑줄 치세요. 1차항의 개수가 등차 수열의 공차다 라는 거 체크하시고. 됐나요?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자, 등차 중앙 설명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4번에 등차 중앙이 있는데, 자, 세수 A, X, 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를 A와 B의 등차 중앙이라 한다까지는 밑줄 치고 써놔. 그게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등차 중앙의 정의예요. 즉, 교과서에서 서술하는 등차 중앙은 세수 A, X, 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우리는 X라는 것을 등차 중앙, 즉 가운데 있는 항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진이 춥니? 이따 자리 옮기세요. 꺼드릴 테니까 잠깐. 자, 근데 그렇게만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5페이지에 등차 중앙을 제대로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까지 정리하고 쉬겠습니다. 보세요. 자, 등차 중앙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간격이야. 간격. 자, 간격인데 어떤 세 개의 숫자가 주어졌을 때 얘네들이 몇 칸 떨어져 있는지를 가지고 좀 쉽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자, 그래서 쌤이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등차 수열 AN에서 지금 항을 7개 써놨어요. A1, A2, A3, A4, A5, A6, A7까지 이렇게 7개를 써놨거든. 요거를 가지고 좀 볼 테니까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요렇게 앞에 3개만 좀 볼게요. 자, 앞에 3개만 보면 요 관계가 지금 등차, 즉 일정한 숫자들을 가지고 간다고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등차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요 가운데 항이 양 끝에 중간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야? 똑같이 공차 D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얼마야? 똑같이 공차 D야. 그러면 A1에서 A2까지 몇 칸? 한 칸. A2에서 A3까지 몇 칸? 한 칸. 그러니까 똑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양 끝에 가운데가 A2라는 거야. 그래서 걔를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 A2라는 것을 A1과 A3의 등차 중앙이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고,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공식 2로 나누는데 2개를 더한 걸 그랬더니 누가 나온다? 가운데가 나오더라. 이렇게 2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했더니 가운데가 나오더라. 중점이더라.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뭐가 되더라? 얘가 2배의 A2, 즉 가운데 거에 2배를 하면 양 끝에 합과 같더라. 가 등차 중앙인 거예요. 기본 개념 자체가. 됐니? 자, 그러면 꼭 이렇게만 떨어져 있어야 되냐? 아니죠.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5개. 보세요. 등차 중앙이 꼭 세수라는 거를 그 고정관념에 박혀 있으면 안 돼. 5개 갖고도 할 수 있거든. 잘 봐. 얘랑 등차 중앙이죠.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얘랑 얘도 등차 중앙 관계죠. 그지? 얘랑 얘도 등차 중앙 관계거든. 연속한 세수. 잘 봐. 얘랑 얘도 등차 중앙이야. 왜? 몇 칸 떨어져 있어 얘는? 2칸. 그러면은 얘는 얘로부터 2칸, 얘로부터도 2칸. 뭐야? 가운데네. 중점. 따라서 어떻게도 해석이 돼요? A1, A3, A5 이렇게 띄엄띄엄 나온 것도 뭐다? 등차 중앙의 관계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얘는 몇 칸이 떨어져 있으니까 2칸씩. 2칸씩. 그러면 등차 수열의 정의가 일정한 숫자를 더해가는 수열이라고 했는데 똑같이 2칸 더하니까 일정한 숫자 맞잖아. 그래서 얘가 가운데 해서 뭐라고까지 쓸 수가 있는 거야? A3의 2배를 하면 이렇게 더한 것도 같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도 갈 수 있겠네요. 똑같이 5개를 기준으로 가면 이렇게 봤을 때도 어떻게도 등차냐? 얘랑 얘랑 얘도 등차라고 볼 수 있네. 등차 중앙관계. 그래서 이렇게 2칸, 이렇게 2칸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요? 가운데. 더 시야를 넓혀볼게요. 보세요. 얘랑 얘도 뭐야? 등차 중앙이에요. 얘는 몇 칸이니까? 이만큼 3칸, 이만큼 3칸. 자, 그럼 결론. 잘 봐. 결국 여러분들이 등차 중앙을 따질 때는 앞에서 교과서에서 나온 것처럼 무슨 A, X, B 세 수가 등차를 이룰 때 꼭 세 수가 붙어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등차 중앙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있을 때 이만큼이 일정한 간격이 되면 얘는 우리가 그냥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 중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이게 한 칸이 됐든 2칸이 됐든 3칸이 됐든 오케이?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잘 보세요. 이건 예시로. 이렇게 수열이 써져 있대. 그러면 잘 봐. 이 수열 자체만 놓고 볼게요. 1, 2, 4, 5, 7, 8, 11은 10, 11은 등차야? 아니요. 왜? 등차가 되려면 일정한 숫자가 계속 더해져야 되는데 일정한 숫자가 계속 더해지지 않잖아요. 여기서 여기 갈 때는 얼마? 한 칸이죠. 여기서 여기 갈 때는 2칸이죠. 여기서 여기 갈 때는 다시 한 칸이죠. 여기서 여기는 2칸이죠. 이렇게 나와 있는 수열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규칙성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규칙성의 해석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자, 노란색 동그라미 친 것만 볼게요. 몇 칸? 3칸이죠. 여기도 몇 칸? 3칸이죠. 여기도 몇 칸? 3칸이죠. 노란색 동그라미 거 끼리 등차죠.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뭐야? 등차죠. 니네가 이게 나중에 보이셔야 돼요. 연습할 때. 알겠습니까? 숫자를 어떻게 찍고 쪼개고 묶고 할 거냐. 됐나?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등차 중앙을 공부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를 해봤을 때 몇 칸이 떨어져 있는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쉬었다가 할게요.